최순실 사태가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지금 야권과 일부 언론은 세월호 7시간의 문제에 박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았거나 프로포폴, 즉 우유주사라고 불리우는 수면 마취 주사를 맞지 않았나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느닷없이 갑자기 최순실 병원과 최순실 성형외과가 등장을 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최순실의 이 각종 성형을 관계하는데 청와대에 이 해외 순방에 따라가고 청와대 선물에 들어가고 또 뭐 청와대에 갔다 오지 않았나, 또 무슨 대학에, 유명 대학에 외래 교수도 되고 이랬고요. 또 최순실이 다니는 차병원 계열 차오민가 하는 유명 VIP 클리닉 병원은 최순실 일가가 다 다녔는데 박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 과정에서 그 병원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고, 박 대통령이 약을 잘 안 먹고 보통 주사를 맞는데 지금도 그 의사가 대통령 자문의사가 되어서 주치 중에서 또 자문위원이라는 의사가 있죠. 가끔씩 들어가서 이 과목별로 진료를 해주는, 그래서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주사를 놔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이렇게 그 대리 처방이라고 해서 주사약을 받아간 것들이 있는데 가서 우리가 맞겠다고 약을 받아갔다랍니다. 근데 거기에 청, 안가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있던 사람들이 또 폭로를 하고 해서 그렇게 받아간 약을 대통령에게 한 거 아니냐, 주사를.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건 사실 무근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의 핵심은 7시간 동안 대통령한테 연락이 안 됐다고 야권은 처음에는 뭐 롯데호텔에서 무슨 남자와 있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일본 신문에 보도를 하더니만 이제는 그 부분이 이 프로포폴 주사를 맞거나 보톡스를 맞은 거 아니냐라고 엮어가는데, 토요일, 내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7시간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 그러고요. 지금 JTBC 등이 이 단계적으로 폭로해 가는 부분을 보면 결국 그 7시간에 이런 부분하고 관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까지 나오게 된다면 진실이라면 어마어마한 문제고요.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거의 개연성이 있는 최순실 의혹의 그 불길을 좀 끄게 되는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것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오늘 대변인이 나서서 설명을 했고요. 근데 뭐 여태까지 청와대가 이야기한 일 중에 말 중에 하도 아닌 게 많아가지고 저도 이 전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논쟁이 매우 앞으로 이 최순실 사태의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정유라가 이대를 자퇴했다는데 지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명백한 뇌물죄, 최순실이 공무원 아니지만 사실 뭐 공무원보다 더 높이 호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한테만 적용된다면 최순실은 뇌물죄가 어렵다면 배임수재죠. 일반 민간인은 이럴 때 배임수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어쨌든 뇌물죄에 해당되는 부분에 적용을 되려면 이 삼성이 보낸 38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삼성이 250억 정도를 최순실 딸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에 삼성 부회장 출신 현명관 회장이 마사회 회장으로 있었고 한때 거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갈 뻔하다가 사연이 있어서 못 가고, 그 이후에 이런 프로젝트에 깊숙이 개입해서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이 중재를 했고, 또 마사회가 한동안에 최순실 딸에 대해서 승마장 이용 편의, 관리, 말 관리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이야기도 많았지요. 어쨌든 독일 검찰이 지금 이 부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했다. 14개의 위장회사를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돈을 받아가 그 돈 받은 독일의 지사인 행태를 없애버리고 또 다른 돈을 빼서 독일의 돈을 축적하고 있었다. 지역신문이 이 검찰의 수사는 한국 정부의 뭐 유령회사냐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최순실이 거기에 호텔도 샀고 땅과 뭘 사고 있던 상황에서 문제가 터졌고, 독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한국 검찰이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국 경찰에게 우리 수사는 끝났으니까 요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독일이 이례적으로 빨리 연방 검찰, 경찰을 동원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4명을 기소하고, 그래서 최순실, 정유라가 들어온다는데 정유라가 독일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덱의 최순실과 양대 주주였는데 그 비덱의 전신인 올해 스포츠가 삼성에 돈을 받는 창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것이 뇌물 성격이 있다라고 해센주 성마협회 회장이 중간에 컨설팅해서 이 둘러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것들 수상화돼서 다 가서 불었어요. 자, 참 앞으로 삼성도 그렇고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의 삼성과 하나 간의 이 빅딜, 무슨 방산업체 교환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베레벨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가 하나가 성마협회를 하다가 삼성에 넘겨준 것도 이런 관련성이 있다. 즉 성마협회가 정유라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주변에 체육계가 박살이 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박살이 나고 하는 일이 다 벌어진 것 같은데요. 자, 정유라하고 장시호 이 둘, 나이 장시호는 37이고 정유라도 애까지 놓은 아줌마 아닙니까?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다 잡아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정유라는 최순실의 무슨 이렇게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에 대해서 듣는 거는 필요하지 본인은 조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귀국하면 불러서 조사 좀 하고 내가 보내겠다 이런 투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웃깁니다. 제가 이하 여대생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요, 상대 평가를 하려고 해서 정유라가 좋은 학점을 받았으면 거기에 정유라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건데 왜 정유라를 집단 고발하지 않고 지금 자퇴서를 제출하게 합니까?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5% 그대로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이후에 일부 보수 진영을 비롯해서 대통령을 구하자 살리자 하면서 꽃도 전달하고 좀 뭉치고 박사모가 직결하고 어쩌고 좀 했는데요. 지지율은 여전히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마 청와대는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갤럽조사에서 5% 긍정, 90% 부정이고 4%는 유보하고 어느 쪽도 아니다가 1%라는 겁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2주 연속 역대 대통령 최저치고 부정률은 1% 상승해서 기록 갱신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이대에 따라서 고향에 따라서 전방위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가지고 있던 IMF 외환위기를 맞은 김영삼 대통령의 6%를 이렇게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가짜 보수와의 결별이라는 이 이하원 논설위원회 칼럼을 간단히 좀 소개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막후 실세로 확인된 최순실 인성 면에서 산무다. 교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인정도 없다. 딸의 학교에서 아나무 인으로 행동했고 사우나에서도 특근청, 재산이 수천억인데 주변에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없고 온정을 베풀었다는 말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이런 수준의 최씨의 국두각시처럼 행동하고 국정 개입을 방치한 데 화가 나 있고 지난 주말에도 그래서 거리에 사람이 나왔고 이게 나라냐 말이 유행하고 있다. 한국 요즘 보수 세력의 심경은 복잡할 거다. 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그렇다고 결별도 못하고 멘붕 상태다. 자, 새누리당 한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 이번 사건에 그 딸인 박근혜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 근대적 보수는 전근대적 보수와 결연해야 된다. 이분 말을 하태경이 하는데요. 맞는 말인데 하 의원이 그간에 보인 행태 때문에 맞는 말을 해도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박 대통령 이꼴 보수라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박 대통령과 그 주변의 가짜 보수들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 이전에 진짜 보수와 이렇게 거리가 멀다. 즉 최순실 사건 이전에도 그랬다. 박 대통령이 과연 이 보수의 진짜 의미 변화하면서 보존하는 것.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보수가 무조건 지키자는 것은 수고고요. 보수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사회를 그렇게 파괴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완벽하지 못한 것을 알기에
어느 체제도 그렇죠.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수선하는 보수, 영어로 리페어라는 보수를 지향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보수겠죠.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수구에 가깝다. 정권 초기부터 박근혜 사람 상당수가 올드한 사람들만 있었고 이념적 빈곤, 공인의식 결여가 문제가 됐고 박 대통령은 이 공적 라인보다는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렸고 이전의 보수 정권도 개선도 안 했다. 그동안의 한국 보수는 수구와 뒤섞여 정체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한국에는 보수 세력이라 불리는 정치 집단은 존재하되 그러한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보수주의 이념은 없다. 말로만 보수들이지 그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이 뭐냐면 종북 척결 말고는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제가 오래전에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남한 정치에서 보수 세력은 있어도 보수 이념은 없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자들이. 보수 세력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진보 좌파는 박 대통령의 문제를 전체 보수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고 부패한 보수 이미지로 자기 대선을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끌고 가면 보수 세력은 이길 수가 없다. 국가를 위해 한국 보수는 상당 기간 정권 근처도 오지 말고 나자빠져 있으라. 는 선동이 나오고 있다. 요즘 제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박근혜 지난번에 찍는데 앞장서 놓고 사과하지 않느냐. 저 박 대통령 1차 사과하는 날 머리 숙여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고 또 정권을 지키려고 했는데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정권에 먼지 하나 묻었다고 몇 번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보수가 욕을 먹을 일들이 많이 되어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이런 보수를 지지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보수 세력의 상징처럼 잘못 설정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전체 보수 세력의 문제로 치환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올바른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없었다. 관변 보수, 가짜 보수, 수구 보수, 기득권 보수, 재벌 보수, 앞잡이 보수, 하청 보수만 있었지 진정한 보수가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박정희로 이렇게 비롯되는 보수 세력의 상징들의 공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싸그리 부정해서 모든 것은 다 잘못되었다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당신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자,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와 맥락이 같은 겁니다. 자, 벼랑에 선 보수 세력을 구하고 몰락을 막으려면 수구와 가짜 보수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전련하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저는 이제 최순실 사태 가다 보면 별일이 더 나올 거라고.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4라운드 지났습니다. 12라운드라고 보면요. 3분의 1쯤 왔을 거다. 앞으로 8라운드에 뭐가 더 나올지 모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 문제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요. 사태 수습이 안 되고 정권을 넘겨주게 되고 넘겨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좌파나 이 진보나 야권이 집권을 선택을 받으면 집권해야죠.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지면 수긍해야 됩니다. 또 좋은 나라 만들도록 지켜보고 그리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걸 거부한다면요. 우리만 옳고 상대는 죽일 놈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고 또 선거 과정에서 종북 성향이든 상대방의 부패든 비리든 다 지적해야 됩니다. 위선이든 친북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가 박 대통령 때문에 전부가 한마디로 우물에 빠져버렸는데 우물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는데 여기에 종북 타령을 한다고 극복이 되겠습니까? 자,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봤자 씻어봤자 악취가 가겠습니까? 그럴 때는 전련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여태까지 한마디로 건전한 보수로서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부패를 청산하고 한 걸음 성장시킬 거라고 기대하면서 박 대통령을 도왔던 이런 보수들을 위해서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고 갈 일들은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야말로 지저분하게 막장까지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야권에 대해서도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거국중립 내각 같은 소리,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외치뿐만 아니라 계엄권도 내놔라.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처럼 행동합니다. 비리 규명부터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합의를 통해가 거국 중립 내각 안 된다는 거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권의 입장이라면 제가요,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지지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어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잘못된 게 뭐가 있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빨리 규명을 하길 바랍니다. 저도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규명을 해서요, 이 사태를 법적으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꼼짝 못할 걸 제기를 해서 본인이 하야나 퇴진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그러도록 하지. 그 전에 네 잘못했으니까 권력 넣으면 네 잘못한 거는 덮어줄게. 이거 말은 안 합니다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기를 수명만 연장해 줄게. 숨만 쉬고 살아라. 대신 권력은 우리가 잡고 그걸 가지고 다음 정권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지난번에 박 대통령을 찍었던 51.8%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나머지 48.2%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을 책임은 빨리 검찰이든 특검이든 제대로 해서 되도록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거국중립 내각 이야기는 입 밖에도 좀 내지 맙시다. 저도 서로 잘해서 정리될 거라고 이렇게 한번 그 안도 던져봤는데 솔직히 틀렸어요.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째로 권력을 박 대통령 개인의 하자를 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들다가는 국민이 그냥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빨리 입증을 하고요. 거기에 집중하자. 전 찬성합니다. 자, 검찰총장을 바꾸자. 법무부 장관을 바꾸자.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특검을 빨리 하세요.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빨리 하세요. 이쯤 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 이야기를 하면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자, 보수는 다수의 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건전한 보수는 이럴 거라고 안 했는데요. 보수의 앞장을 서서 국회의원도 해먹고 농객이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보수의 컨텐츠를 채우지 못한 죄는 저한테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건 박근혜 개인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권은 개인의 문제를 권력을 차지하는 데 이용하지 말라는